키스하나요, 둘이? 아직은 아직 키 갈 타이밍 아니야. 사마. 네. 얼마가 들어있었을까요? 한 장 들어있는 것 같은데. 10만 원? 100만 원? 한 장? 두 장? 한 장 내지 두 장. 안녕하세요. 드라마 리뷰 전문 유튜버 로우맨스입니다. 저번에 그 서초동 1화 리뷰를 우리가 했잖아요. 최초로 저희가 조회수가 지금 얼마가 됐죠? 1만 9천 회 정도 됩니다. 정말 너무 놀라워서 말이 안 나오네요. 그 여러분들의 성원에 힘입어서 여러분들이 좀 이런 거를 보고 싶어 하는구나 해서 서초동 3, 4화도 한번 오늘 리뷰를 해보고자 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 건물주님 성함이 김영민 씨거든요. 금고 속에 버킷리스트 같은 게 있어요. 수능 만점 받기, 그리고 뭐 법대 들어가기 이런 건 있어요. 아마 서울법대 나오신 것 같고, 여기 보면은 웃긴 게 네 번째 잘생긴 남자랑 결혼하기가 돼 있는데, 일단 남자랑 결혼하기는 성취를 하셨고, 세 번째가 그 사법시험 합격하기인데 이게 체크가 안 돼 있으세요. 법대를 나오셨는데 사법시험 합격에는 사정이 있었던 그런 분 같긴 합니다. 뭘 그 마지막 무게 뭔지 모르겠어요. 내일 물고기? 몇억 모으기인 것 같은데. 100억 모으기. 당연히 100억이지. 무슨 택도 아닌 걸 비교. 당연한 거야. 고시 합격해서 100억 모으기가 쉽나? 고민돼요? 아니요. 그걸 고민하고 있지 않습니다. 인간의 영역은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선생님. 이번 영상에서 강희지 변호사님을 좀 되게 네. 높게 좀 평가를 하려고 하는 게, 저렇게 본인이 잘 모르는 의료 사건 같은 경우에는 변호사들이 사실 이거 제대로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근데 저렇게 그 수술 영상 계속 들여다보고 있고, 자문하는 의사 선생님이 저렇게 뭐 저 별거 아니다라고 하면 영상 꺼버리거나 그럴 수도 있거든요, 변호사가. 근데 끝까지 들여다보고 있다는 게 너무 대단합니다. 우리 사건 영상도 이렇게 열심히 보시나요? 저는 하루 종일 그것만 봅니다. 원고 민수빈, 피고 주식회사 공강산업. 내가 앉으라고 안 했는데. 판사님이 들어가서 이제 원고 대리인이 앉으니까 죄송합니다. 앉으라고 안 했는데 뭐 이러잖아요. 보통 어떻게 하세요? 법정 들어가 지금 민사법정인데 들어가면은 서 있긴 하잖아. 근데 나도 뭐 바로 앉지는 않는데. 민사든 형사든 가사든 재판장님께서 앉으세요라고 명시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 한 무조건 서 있습니다. 끝까지 서 있습니다. 그게 맞기는 해요. 근데 뭐 이거를 앉았다 그래서 내가 앉으라고 안 했는데 하는 거는 좀 꼰? 재판장이 네. 심하게 좀 꼰. 네. 그럼- 이런 분도 있어요. 진짜 별거 아닌 걸로 왜 저러지 싶은 경우가 있는데, 이상한 사람은 어느 조직에나 있으니까. 왜 6억 5천만 이겼어요? 나는 7억을 청구했는데 5천만 원 어디 갔어요? 좀 개빡치는 장면이 나왔네요. 7억 중에 6억 5천을 증거도 완벽하지 않은 걸 이겨줬는데 불만이 있는 거는, 뭔가 저런 태도를 보이는 거는 성공보수 주기 싫어. 그러니까 이런 느낌인 거죠. 네. 하지만 민사 성공보수는 지가 안 준다고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안 주면 이거는 소송해야죠. 그죠? 저런 의뢰인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십니다. 아니 5천 원 심지어 자기가 변제를 받았다면서요. 받았는데 와이라노 이거. 강희지 변호사님이 지금 병원을 대리하는 네네네. 거죠? 그러니까 피고 대리인 네, 거죠? 피고 대리. 피고 대리인데 이제 이렇게 열심히 하신 거죠? 저는 아직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쓸데없는데 노력을 너무 많이 투여하고 있다. 의료소송이 신건이니까 48건인데 의뢰인이 형사사건에서 이제 과실이 없다는 이유로 혐의 없음 처분도 받았는데 이렇게 밤을 거의 새가면서까지 수술 영상을 보고 있는 어쏘를, 대표가 원하는 그림은 절대 아니죠. 만약에 궁금한 게 여기서 이렇게 본인이 열심히 수술 영상을 봐서 의사의 과실을 밝혀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뭐 사실은 저희 의사가 과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사과하세요. 그래서. 수술 영상 좀 보여줘봐요. 이건데. 법정 드라마를 빙자한 이게 연애 드라마인데, 변호사가 같은 변호사한테 할 수 있는 최고의 개수작이 그 사건의 사건을 직접 봐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정. 저건 진짜 봐줄게. 진짜 개수작입니다. 네. 저는 사실 제가 김은광 변호사랑 되게 친하지만, 김은광 변호사가 이제 사건 관련해서 저한테 뭐 물어보면은 귀찮다, 약간 이런 생각 들거든요. 가끔씩. 근데 가끔씩 김은광 변호사 그럴 때 있지 않아요? 저는 안 귀찮습니다. 근데 박 변호사님 말이 맞는 게, 방금 안주영 변호사 퇴근길이었거든요. 퇴근길에 굳이 다시 엘리베이터를 타고 회사를 들어가서 컴퓨터를 켜서 영상을 같이 보자고 한다는 건 정말 개수작이 맞는 것 같습니다. 태극기가 아니라 문가영을 찾고 있었던 거지. 네. 네?
두리번 걸었을 수도 있어요. 제가 봤을 때. 찾다가 일부에서 딱 마주치고 아. 기다렸을 수도 있어. 키스하나요, 둘이? 아직이군요. 아직은 아직 키 갈 타이밍 아니야. 삼아. 네. 확실히 근데 좀 정장이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장도 잘 어울리지 않아요? 잘 어울리는데 이종석 배우 약간 머리 내리고 저렇게 편하게 입고 문가영 배우도 이렇게 긴 머리로 이렇게 하니까 진짜 대학생 같아요. 네, 대학생 같고 너무 근데 진짜 선남선녀가 너무 보기 좋다. 아무래도 더 격해질까봐 서로 변호사는 사지 않기로 한 건데 또 우리가 굉장히 또 싫어하는 기존 영상에서도 변호사 긁히는 말에서 우리가 다뤘었나요? 변호사는 사는 게 아니죠. 하는 게 아니라 선임하는 거다. 나쁜 관용오구. 궁금한 게 변호사 말고 이렇게 샀다라는 표현이 함께 붙는 뭐 그런 업종이 있을까요? 깡패를 샀다? 저는 박수정입니다. 이게 무슨 운명의 장난인가. 이 3화의 마지막 이제 법정신인데 이 가사 사건의 이제 비밀이 드러나죠. 피고가 크리스탈바 전 여친이었습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진 않아요. 가능하죠, 충분히. 안주영 변호사가 진짜 신기한 것 같아요. 이걸 어떻게 하지? 볼 자신이 없어. 이걸 어떻게 해요? 특히 이혼 사건은 당사자를 많이 봐야 되잖아요. 저희가 대리인으로서도. 와, 저 근데 MBTI S인데 약간 N 모먼트 찾아왔어요. 근데 이건 정말 못해요. 제가 현실로 돌아오게끔 해드리겠습니다. 이건 역시 판타지가 맞습니다. 안주영 변호사를 버리고 다른 남자랑 그러니까. 결혼을. 피고의 주장 자체는 정리를 잘 하셨는데 증거가 하나도 없네요. 폭행과 폭언 관련해서 증거 혹시 없어요? 재판장님이 피고에게 폭행이나 폭언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라고 하셨는데 상대방 대리인이 전 남자친구라서 못 내는 게 아닐까. 너무 비참한가? 그런 거를 그쵸. 옛날에 사랑했던 사람한테 보여주는 게 섬세하네. 그런 생각 했어요? 라고 증거가 없나 보다. 뭐가 그렇게 다른데요? 강희지 씨가 아마추어라고 해서 남들도 아마추어라고 생각하면 안 되죠. 그러는 거 프로페셔널한 거 아니에요? 멍청한 거지. 저는 근데 아까 강희지 변호사가 안주영 변호사한테 이거는 프로페셔널한 게 아니라 멍청한 거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강희지 변호사님의 편을 좀 들고 싶은. 저도 그거는 그거 맞잖아요. 인정. 솔직히. 대표님, 그러면은 만약에 박 변호사나 저나 이런 상황이 다가와서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그거는 쳐내야죠. 뭐 만약에 전 여친 사건이다. 이런 경우에 이거는 배당을 바꿔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 그 사건이 이제 우리 사무실에 있음으로 인해서 불편할 수 있으니까 뭐 사건도 소중하고 우리는 소중하지만 이 두 분이 더 소중하기 때문에 돌려드려야 되지 않나.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저희 대표님을 이래서 좋아합니다. 네. 근데 종종 그런 일이 생깁니다. 근데 네. 내가 부탁 좀 할게요. 아들 녀석이라고 하나 있는데 황제 접견을 의뢰하신 회장님께서 구속된 이제 피고인 아들이라고 했거든요. 여기를 보면 피고인이 왜 접견 온 변호사가 남성인지에 대해서 따지는 장면이 뭔가 나오지 않을까요? 오 어떻게? 저 그리고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김광 변호사는 거의 숨 쉬듯이 그 구치소와 교도소를 접견했던 사람이고 아마 전국에 있는 모든 구치소와 교도소를 한 번쯤은 다 가보지 않았을까. 아 진짜? 지금 많이 안 가는 이유는 제가 다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힘들어요. 아주 수고하셨습니다. 이건 하상기 변호사가 잘못했어요. 이렇게 감정적인 당사자가 나와 있는 순간에 법정을 빠르게 떠야지 상대방 대리인에게 굳이 수고하셨습니다라고 인사를 할 필요가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 빠르게 계단을 통해서 법원 건물 밖을 벗어난다? 그게 사실 정석적인 대응인 것 같아요. 네, 저도 빠르게 런을 치는 타입이라 가지고. 안 변호사님한테 맡기길 잘했어요. 제가 나 대표님한테 콕 집어서 부탁드렸거든요.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알아. 변호사님이 전 남친인걸? 일부러 그랬다니까? 곤란하게 만들려고. 와, 미친 사람이다. 저것 좀 아깝다. 저는 드는 생각, 역시 많이 안 넣었다. 이게 찢어지다. 많이 넣었으면. 얼마가 들어있었을까요? 한 장 들어있는 것 같은데. 10만 원? 100만 원? 한 장? 두 장? 한 장 내지 두 장.
4화까지 리뷰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드라마 한 편당 사건이 한두 개 정도 되게 밀도 있게 다뤄지지 않습니까? 저는 기존 법정 드라마들보다 좀 괜찮았던 게 변호사가 실제로 좀 사건을 어떻게 수행하는지, 그리고 각 사건들마다 보통 어떤 게 좀 쟁점이 되는지, 의뢰인분들의 어떤 반응, 되게 디테일한 부분까지 좀 잘 챙긴 것 같아가지고 전반적으로 너무 재밌고, 저는 사실 이런 드라마를 보면은 너무 로맨스 일변도로 흐르지 않을까 그런 걱정을 좀 하는데, 그거는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각자의 스토리가 나올 것 같죠. 비싼 돈 주고 로스쿨을 다닌 게 아닌 하상기 변호사님 네, 이야기나 배문정 변호사님도 뭔가 임신을 하셨는데 눈물을 흘적이는 걸 보면 각자의 숨겨진 사연이 이제 좀 나오지 않을까 그런 거. 임신을 하셨잖아요. 여자 변호사가 이제 임신을 했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하는가 이런 거를 지켜보는 것도 이제 변호사 업계의 관행 같은 게 사실 있거든요. 나중에 이제 나오면은 뭐 제가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 복지제도 뭐 이런 게 어떻게 돼 있는지, 오히려 이렇게 변호사가 또 복지의 사각지대일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런 것도 한번 이제 작가님께서 어떻게 표현하셨는지 지켜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드라마 서초동 4화 리뷰를 함께 해보았는데요. 아직 키스신은 나오지 않았다. 아직 키갈 나오지 않았다. 변호사가 돼가지고 키갈이 뭐예요? 키갈이? 네, 하여튼 오늘 영상 즐거우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더 재밌는 드라마 리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